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약 6만 명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을 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아이들은 각종 범죄에 노출돼 있는데요. 이들 청소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는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청 건물 외벽에 시민과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게시판을 내걸었습니다. 이 게시판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여기 한번 가보세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 달밤에 더욱 빛나는 곳 창덕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6월 25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이회승 아동청소년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예, 지난 2013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요, 2012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약 6만 8천여 명의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네. 또 서울시 통계를 보면 약 1만 6천여 명의 가량 학생이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교를 떠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네, 거의 7만 명 가까운 숫자인데 어떤 이유로 학교를 떠나게 됐을까요? 예, 아이들이 학교를 떠난 이유는 참 다양하다고 나타났습니다. 먼저 주요한 내용을 보면 일단 학교가 가기 싫고 가야 할 이유를 못 느껴서라고 말하는 청소년이 약 54%로 가장 많습니다. 네. 그 밖의 이유로는 지나친 학업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또는 학교 폭력이나 따돌림 등으로 학교 친구들이 불편해서 그리고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가정 불화 등 가정 문제로 인해서 떠나는 이유가 또 나타났습니다. 예. 그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 보통 어떻게 지내게 되는지도 파악이 되나요? 그렇죠.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 대부분은 일부는 학교로 복귀하지만 대부분은 계속해서 학교 밖에 머무르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면 처음에는 자유롭고 편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좋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름에 따라 하루를 뭘 하며 보내야 할지 어디를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참 막막해서 그냥 집에서 의미 없이 머물고 있거나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이제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지만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이 사회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극히 제한적이고요. 일을 하면서 근로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비행의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굳이 눈에 크게 드러나는 비행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활해 나가기가 아주 어려운 환경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를 떠난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제대로 찾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 가정은 물론이고 국가, 서울시와 같은 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서울시는 2000년부터 대한교육센터를 운영했고요. 학교 밖 청소년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현장을 직접 지원하기도 합니다. 특히 2011년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업 지원과 진로 지원을 전문적으로 돕기 위해서 서울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비롯한 8곳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두드림 해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두드림 해밀 프로그램. 여기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됩니까? 예, 현재 서울시 8개 상담센터에서 6월까지 약 8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고요. 금년 말까지는 대략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두드림 해밀이라는 이름이 왜 그렇게 붙었는지 궁금하네요. 예, 두드림이라 하면은 이제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다 두드려 달라서 두드리는 노크의 의미도 있고요. 예. 두드림, 꿈을 실천하라고 해서 두드림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예. 해밀이라는 뜻은 우리가 비가 온 후에 맑게 갠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거나 어떤 청소년들이 밝은 미래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아무래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장 절실한 거는 역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일 텐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상담센터에서 통해서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학교를 떠나온 이유가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공부가 싫어서라는 건 아니고요. 예. 상당수는 공부도 하고 싶고 졸업장을 취득하고 싶은 거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예. 특히 공부는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예. 그로 인해서 쉽게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향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런 아이들 위해서 말씀드렸던 해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서울시도 운영하고 있는 해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개인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학습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학력 취득을 위한 검정고시반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부족한 학력을 다지기 위해 완전한 기초부터 가르쳐주는 기초학습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밖에 맞춤형 학습 클리닉과 1:1 학습 멘토, 또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부족한 학업을 꾸준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가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흔히들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공부에 관심이 없을 거라는 편견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군요. 예,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우리나라와 같이 학업 성적에 많은 가치를 두는 경우 학업 성적이 일단 부진해지면 그것을 계기로 청소년들이 쉽게 비행으로 흘러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학교 밖 청소년이 비행 청소년이라는 시각은 그래서 반드시 맞지는 않습니다. 실제 두드림 해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 중에는 수능적이거나 비행의 피해자도 없고요. 공부에 대해 관심이 많은 청소년도 있습니다. 예. 단지 학교를 다니지 않을 뿐이지 배움을 포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 이런 학교 밖 청소년은 자신의 욕구를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준비해 나갈지를 몰라 방황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는 청소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부 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예. 사실 이런 두드림 해밀 프로그램의 취지는 학업 중단이나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상담하고 학습 지원을 하는 게 메인이기 때문에 예. 장학금 지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일부이깁니다만 검정고시 학원비나 예. 교재비를 장학금 형태로 지원해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업보다 또 생업이 우선인 청소년들도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을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청소년들 중에는 당장 학업보다는 생업을 위해 취업 현장으로 먼저 접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하지만 이들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제대로 탐색하거나 직업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 노출되다 보니까요. 오히려 시행착오도 겪고 실패 경험을 많이 합니다. 예. 따라서 우리 서울시 두드림 프로그램에서는 자신에게 어떤 강점이 있는지 무엇을 목표로 하면 잘할 수 있는지 필요한 경제 교육이나 근로 상식, 직업 체계를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공인된 기관에서 일정 수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또는 직업 체험을 한 후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예, 우선 아이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요. 크게 4가지 영역에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컴퓨터 자격증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뭐 사무 자동화나 컴퓨터 그래픽 같은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일 아티스트나 헤어 디자이너 같은 임용 관련된 분야, 그다음에 바리스타나 제빵 제과사, 한식 조리사 같은 음식 관련된 분야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나 정비사 같은 교통 관련된 분야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보다 자세한 내용을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그 두드림 해밀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게 될 청소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예.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우선은 신청 방법은요. 서울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전화번호 02-2285-1318로 직접 문의하시거나요. 네. 전국 두드림 해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www.du드림해밀.or.kr에서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드림 해밀 뭐 한글로 쳐도 상관은 없습니까? 예, 네이버 우리 흔히 말 두드림 해밀이라고 네이버 검색해도 바로 검색창이 뜹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이회승 아동청소년 과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전해드릴 예정인가요? 네,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탁 트인 야외로 나가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데 소나기가 내리는 날이 이어지면서 외출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면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바로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서울숲의 나비 정원 소식인데요. 네. 여름철이 되면 더욱 다양한 나비를 만날 수 있는 나비 정원의 특별 체험전 다녀왔습니다. 나비가 굉장히 많이 있는 모양이죠? 네, 이곳은 554제곱미터의 면적으로 울산 대공원의 나비식물원, 남해 나비생태관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나비생태 공간입니다. 네. 서울에서는 유일한 공간이기도 한데요. 올해는 지난 4월 말 다시 개장을 했습니다. 이번 달 14일부터 오는 29일 일요일까지는 나비 특별전으로 꾸며지는데요. 그전보다 더 많은 나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개는 서울숲공원 조상진 주무관께 들어보시죠. 도심에서도 360을 나비를 관람할 수 있도록 특화하기 위해서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뭐 실수도 있겠지만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비 한 마리를 볼 수 있게끔 자리매김하고 시민들이 서울에서도 곤충을 볼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아른 나비를 가까이 볼 수 있게끔 특별 체험점 및 어린이들을 위한 곤충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이용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서울숲 나비 특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작년하고 올해 틀린 점은 나비들이 더 활성화가 되고 자리매김이 된 나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비나비, 산제비나비, 긴꼬리 제비나비 등 한 5천 마리를 풍성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 도심에서도 가까이 나비 한 사리를 관찰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 친근감이 가질 수 있도록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나비를 만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비 애벌레 생체 전시와 한국의 대표 나비 50종류도 전시가 되어 있어서 교육 현장으로 찾는 시민들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시민들이 많이 찾을 것 같아요. 네, 연평균 200만 명의 시민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자연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심 속에서도 나비를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해서 매년 방문객 증가하고 있는데요. 나비 정원을 찾은 시민들 만나보시죠. 좋아요. 그냥 운동 나왔다가 지나가다가 그래서 지금 들어와 봤어요. 밖에서 나비 날아오면 막 피하잖아요. 무서워서. 근데 하나도 그런 거 없이 지금 희귀한 나비도 저희가 못 본 나비들도 지금 많이 볼 수 있어서 구경하고 갑니다. 애가 좋아해서 가끔씩 와요. 나비랑 노는 걸 좋아해, 곤충을 좋아해서. 실제로 이제 살아있는 그 곤충을 접하니까 더 자연과 더 친숙해질 수 있고 그만큼 더 자연을 사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원래 되게 조그마한 것들만 봤는데 큰 것도 있고 되게 새로워요. 꽃이랑 있는 거 보니까 나비가 더 보이고 그런 것 같아요.
지방 사람인데 서울에서도 이렇게 나비 보니까 그때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좋은 것 같아요. 나비 사진을 즐겨 요즘에 찍고 있거든요. 요즘에 시즌이라서 평화롭죠. 예, 색감도 되게 이쁘고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좀 우중충하고 그랬는데 그 나비 보고 꽃도 화사하게 보니까 기분 전환되고 좋죠. 수사를 잘 해놔서 그런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 분위기가 다 틀려요. 부리가 다 틀리고. 서울에 이런 게 있다는 게 굉장한 거죠. 이런 데가 어디 있어. 네, 저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나비들이 날아다녀서 살짝 놀랐는데요. 네. 평소에서 공원에서 이렇게 보던 나비랑은 다르게 굉장히 화려하고 크기도 조금 커서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평일에 갔는데도 꽤 많은 시민들이 나비를 보기 위해서 방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고요? 네, 벌써 3기를 맞는 곤충 아카데미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식 중인 나비를 비교하면서 그 이름과 특징을 배울 수 있고 나비 성충과 애벌레, 나비 알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그리고 폐사된 나비의 날개를 재활용해서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됩니까? 네,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5,000원이고요. 이번 달에 수업은 마감이 됐지만 본격적인 방학 시기인 8월 중에 다시 시작될 예정인 만큼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고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곤충 아카데미 담당자 장형건 씨입니다. 이번 곤충 아카데미는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예쁜 나비들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철에 맞춰서 여름이 나비가 지금 가장 많을 때인데 이때 나비 수업을 한다는 건 큰 이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나비를 제대로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참여하는 아이들 반응이 좋은데요. 뭔가를 만들 때 집중하는 모습을 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비 날개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면요, 아이들이 나비 날개로 꽃을 그려서 나비만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붕은 나비 날개로 한다든가 사람을 그리고 요정의 날개를 나비 날개로 붙인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창의성을 보일 때 기쁘고요. 또 프로그램도 나비정원에서 합니다만은 프로그램 외에 오셨던 일반 시민들도 같이 즐기는 살아있는 나비정원을 보면은 어우러진 좋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나비를 보면서 궁금증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나비에 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습니까? 네, 곳곳으로 나비 사진과 설명도 되어 있지만 이곳에는 자원봉사 선생님도 계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볼 수도 있고 시원한 답변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나비 정원이 처음 개장할 때부터 자원봉사를 계속하고 있는 선생님 만날 수 있었습니다. 홍춘자 자원봉사자인데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과 나비 정원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애기들이 딱 들어오면 애벌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설명은 저는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얼마로 됐다. 그래서 요거는 뭐 호랑나비 애벌레다. 요거는 뭐 제비나비 애벌레다. 수명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걸 애들이 이제 체험을 한번 해주고 이제 거기서 부활해서 나와가지고 근데 나왔는데 애기들이 하는 말이 왜 안 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하고 똑같아. 왜냐하면 얘가 날개가 지금 젖어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말린 상태에서 얘가 제자리에서 비행을 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면 날 수가 있겠다 했을 때 얘네들이 날아가는 거야. 이런 그래요? 이러면서 애기들이 그런 걸 좀 좋아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나비가 바로 저게 제비나비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간다는 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나비를 만지는 경우가 많아요. 잡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참 이쁘다. 이렇게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 꽃도 꺾지 말아라. 주의점을 많이 주고 그겁니다. 네, 서울숲 나비정원 개장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네, 개장 기간은 기후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될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나비정원은 10월 말까지 개장되고 그 외 기간에는 곤충식물원의 유리 온실에서 나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3프로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시와 시민 그리고 시민과 시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시청 건물 외벽에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게시판의 이용 방법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는 여기 한번 가보세요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행객들이 가장 사랑하는 조선 왕조의 아름다운 궁이죠. 창덕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방송 듣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아침 서해상에 낀 짙은 안개로 인천과 섬으로 가는 일부 여객선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인천항 운항관리실은 오늘 아침 인천 앞바다 가시거리는 100m에서 500m 정도로 인천과 연평도 등으로 가는 8개 항로 여객선이 운항 대기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외포에서 주문도 등 강화 지역 3개 항로는 정상적으로 운항되고 있고 여의도에서 덕적도 등 나머지 2개 항로는 선박 점검 등으로 운항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서울 개화동 올림픽대로에서 공항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와 광역버스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43살 윤모 씨 등 버스 승객 1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서울 수색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84살 이모 노인이 주방 싱크대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냉장고 등 가전기기가 타 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서울 성수동 한양대역 1번 출구 앞에서 승용차 한 대가 앞서가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29살 박모 씨 등 2명이 크게 다치고 버스 승객 등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최근 서울시청 외벽에 귀여운 여자아이 사진과 함께 전광판이 설치가 됐습니다. 서울시는 이 전광판을 서울 시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게시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시청 외벽에 그 귀여운 여자아이 사진 그리고 문자 전광판이 설치됐다는데 좀 어떤 건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사실
그 여자아이가 이제 전광판을 이렇게 피켓처럼 들고 있는 네. 모습으로 저희가 시청사 외벽 덕수궁 건너편에 이제 설치를 했고요. 지난 6월 20일 아침부터 이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시민들께서 그동안도 이제 서울시가 워낙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뭐 정책 토론회랄지 뭐 발언들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지만 시민들이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 그 광고 천재라고 불리는 이재석 선생님하고 같이 작품으로 만들었고요. 지금 아침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씩 그래서 하루에 총 6시간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용 방법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용하실 방법은 아주 쉽고요. 네. 일단 그 전광판에 메시지가 나오려면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로 보낼지. 예. 그 전화번호는 아마 3개월에 한 번씩 정도는 바뀔 텐데 네. 현재는 010-6387-1177 번이고요. 그쪽으로 보내시면 되고 010-6387-1177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표출 화면 크기가 있기 때문에 문자는 최대 한글은 40자, 예. 영문이나 숫자는 80자 이내까지 보내시면 되고요.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한 건당 바로바로 6초씩 거기에 이제 시민 의견이 노출이 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예. 이제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한 분이 이게 동일 그 핸드폰 번호로 보내시는 그 문자는 1시간에 최대 3건까지. 그러니까 한 분이 3번 정도는 의견을 계속 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욕설이랄지 타인을 비방하거나 뭐 또 이제 상업적인 광고 같은 이런 내용들은 좀 가급적 하시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 뭐 욕설 이런 부분은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일단 표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보내야 되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오픈하면서는 이제 7월 1일이면 예. 그 민선 6기 이제 박원순 시장 이제 시정을 다시 맡게 되셔서 예. 민선 6기가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혹시 민선 6기 서울시 또 서울시장에게 뭐 이런 걸 좀 필요하다, 뭘 예. 좀 더 늘려야 된다랄지 이런 시에 바라는 사항들 예. 좀 자유롭게 보내주십사 하고 있고요. 제가 실제 이제 의견을 받아보니까 꼭 그거에 한정되지 않고 그냥 뭐 자유로운 말씀도 하시고 좀 다채롭게 의견을 지금 보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로운 그냥 소통 창구 뭐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박원순 시장이죠. 재선이 되셨는데 다음 주 화요일에 취임식이 예정돼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7월 1일 본격적으로 이제 출범을 하시는데요. 예. 사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이제 2011년도에도 온라인으로 취임식을 개최하셔서 네. 조금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좀 시민과 함께 예. 만드는 취임식이고 또 기본적으로 돈 안 드는 작고 소박한 취임식을 하시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지금 예. 현재 취임사에 네. 시민들 의견도 뭐 이런 게 좀 내가 시장이라면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런 의견도 받고 있고요. 또 예. 이제 취임식 행사 아이디어도 뭘 했으면 좋을지 이것도 받고 있고 또 혹시 함께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사회를 보고 싶달지 뭐 공연을 좀 하고 싶달지 이렇게 자발적인 재능 기부 아이디어도 좀 같이 받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렇게 취임식에 동참하고 싶은 시민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희가 일단 의견을 저희 서울시 홈페이지하고 와우 서울을 통해서 이제 바로 그 메인 화면에 이제 내가 시장이라면 의견을 예. 남겨주세요. 이제 이런 게 뜹니다. 예. 그쪽으로 바로 접속하셔서 뭐 글이든 뭐 음성 파일이든 뭐 영상 파일이든 이제 올리시면 되고요. 또 혹시 이제 그렇게 온라인에 좀 익숙하지 않으시면 저 이제 요 편지를 쓰셔서 저희 시청 예. 열린 민원실 시장 취임식 담당자 앞으로 이렇게 또 편지를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서울시에서 서울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다면서요? 네, 참고로 그 예. 시장 취임식은 7월 1일 날 오전 예. 10시부터 11시까지 예. 서울시청 앞에 그 정문 앞에서 예. 개최가 되고요.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또 저희 온라인 라이브 서울로 예. 바로
여기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시청이 가능함을 참고로에 알려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특별한 강의 사실 지금 시민들께서 많이 좀 위로받고 또 뭐 희망과 좀 이런 걸 갖고 싶어 하시잖아요. 이제 세월호 분위기가 많이 피곤한 이런 상황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홍보대사가 32분이 서울시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이제 좀 재능 기부를 받아서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이제 공감 한마당 희망쇼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3주 동안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저희 시청에 오시면 지하 1층에 시민청이 있고요. 거기 이제 활장라운지에서 릴레이 특강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특강을 하게 됩니까? 특강 하시는 분들은 전체 5분이신데요. 대표적으로 김미아 선생님, 방송인 김미아 선생님이 이제 7월 1일 첫 스타트신데요. 제목은 뭐 긍정의 힘으로 도전하라. 본인이 그동안 이제 살아오시면서 뭐 고난과 역경을 헤쳐온 이런 과정, 좀 체험 사례 위주로 하시면서 참석하신 분들하고 좀 소통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연기자 이광기 선생님도 사실 2009년도 이제 신종플루로 아들을 잃으셨잖아요. 그런 부분들 개인적인 아픔을 이제 어떻게 하면 이웃과 나누는 함께하는 삶으로 좀 발전시켰는지 이런 부분 슬픔도 뭐 나누면 힘이 된다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KBS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남자의 자격 그 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신 우리 박할린 선생님도 내 인생을 지휘하는 법. 어쨌든 뭐 실패 좌절하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살자 이런 주제로 그리고 이제 김별아 선생님하고 조세현 선생님도 있으시고요. 강의하는 시간은 저녁 7시 30분부터 1시간 강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시민청 홈페이지에 오시면 그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로 코너를 만들어 놨는데요. 혹시 이제 뭐 또 신청이 번거로우시다 하시면 그냥 당일 7월 1일부터 화요일하고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니까 한 저녁 7시 정도까지 바로 저희 시민청 활장 라운지로 오셔도 현장에서 열려 있기 때문에 바로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민청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문화 행사였는데 이번 달에는 어떤 행사가 열립니까? 네, 저희가 이제 토요일은 청의조합 그래서 이제 매월 마지막 주 오후 한 3시부터 이 정도 이제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6월에는 오후 3시 30분부터 90분간 시민청 활장 라운지에서 그 개그맨 김기열 씨 사회로 뮤지컬 배우 박혜미 씨하고 생활 디자이너 이효재 선생님이 소통 콘서트를 하시는데요. 제목이 언니가 간답니다. 언니가 간다. 그래서 각각 이제 다른 방법으로 성공한 삶을 지금 살아오고 계신 두 분이 쌍방향 토크로 이제 진행을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냥 직접 찾아가서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신청하셔도 되고요. 이제 홈페이지 통해서 시민청 홈페이지 통해서 지금 사전 신청을 받고 있어서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또 별도로 자리를 준비하고요. 또 당일날 이번 주 토요일 15시 30분 바로 활장 라운지로 오셔도 바로 관람 가능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순 서울특별시 시민소통기획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켈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Korean. 안녕하세요. 켈리 캠입니다. 어제 What airline are you flying and what is your flight number? 연습해봤는데요. 오늘은 What time is your flight arriving? What time is your flight arriving? 비행기 몇 시에 도착해요? airline하고 flight number도 중요하지만 픽업할 때 시간도 중요하지요. What time is your plane arriving? What time is your plane arriving도 가능하지만 What time is your flight arriving?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To arrive, A-R-R-I-V-E 동사는 한국말로 도착하다입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arrivals and departures 명사로 씁니다. arrivals은 오는 비행기와 사람들,
Departures은 가는 비행기와 가는 사람들. Alright, great job. We'll see you next time. Bye-bye.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의 명소를 추천하는 여기 한번 가보세요 코너입니다. 창덕궁은 고종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까지 조선의 궁궐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임금들이 거처하면서 정사를 폈던 곳입니다. 조선 왕조의 500년 역사를 담고 있는데요. 최근 창덕궁이 은은한 달빛 아래 문을 열어서 여행객들을 매료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유정열 여행작가와 함께 전화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행지 창덕궁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창덕궁은 경복궁에 이어 두 번째로 지어진 궁궐인데요. 네. 1405년 조선 3대 왕이었던 태종의 명의에 의해서 지어진 궁입니다. 네. 그 왕자의 난으로 잘 알려져 있죠. 태조 이방원이 태종이 되었을 때 사륙의 현장이었던 그 경복궁에 머무는 것을 싫어해서 창덕궁을 지었다고 해요. 네. 창덕궁이 그 두 번째로 지어진 궁이고 그 이궁인데요. 이궁이란 그 나라의 전쟁이나 큰 재난이 일어나 궁궐을 사용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지은 궁궐이고 임진왜란 당시 불에 타버린 경복궁을 대신해서 270년간 조선의 왕조의 그 벅궁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 창덕궁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매력이 무엇일까요? 일단 그 경복궁 자체가 반듯하고 웅장하고 조선 왕조의 권위가 느껴지는 그러한 그 형태로 지어졌는데요. 반면에 창덕궁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궁궐입니다. 특히 공간을 구성하는 모든 것, 건물과 정원, 나무, 황구로와 돌까지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궁을 짓기 위해 일부러 터를 닦고 지은 것이 아니라 있는 지형 그대로 지은 것이죠. 마치 궁궐에 있는데도 자연 속에 있는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본격적으로 창덕궁을 좀 안내해 주시죠. 네. 도남문을 지나서 눈여겨보실 건물들이 몇 채 있는데요. 청색 기아를 얹은 선정전은 그 왕이 나란 일을 보던 곳이고요. 양탄자와 유청문, 서양 의자 등 조선 말기에 들어온 서양 문물의 흔적을 볼 수 있는 희정당이 있고요. 왕과 왕비의 침소이자 왕자와 공주가 탄생한 대조전이 있고요. 대조전은 그 우리나라 마지막 어전 회의가 열렸던 곳으로 이날 회의에서 한일 병합이 결정된 가슴 아픈 현장이기도 합니다. 창덕궁 동쪽 끝에는 낙선제가 있는데요. 24대 왕인 헌종이 후궁을 위해 마련한 공간이자 고종의 아들로 비운에 황태였던 영춘왕이 이곳에서 살다 생을 마감하셨다고 해요. 그 창덕궁 안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면서요? 네, 바로 후원입니다. 후원은 그 창덕궁 낙선제 뒤에 있는 왕실의 정원인데요. 한때 비원이라고 불렸었죠. 잘못된 그 명칭이고요. 창덕궁 후원은 그 왕과 왕족이 독서를 즐기고 휴식을 취했던 공간이며 왕이 사냥터와 붓을 연마하는 곳으로도 사용했습니다. 때로는 그 연회장으로도 사용됐고 과거 시험장으로 활용이 됐었죠. 후원은 그 함양문에서 출발해서 부영지와 부용정, 불로문, 애련정, 존독정, 옥류천 등 자연과 잘 조화된 건물을 산책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그 후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부용지와 부용정을 꼽고요. 부용은 연꽃을 뜻합니다. 천원지방 사상을 바탕으로 그 연못이 조성되는데요. 천원지방이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라는 당시 그 유학자들, 특히 조선 왕조의 이 추구한 세계관이 접목된 정원의 한 형태죠. 이 부용정과 부용지에서 정조대왕이 신하들과 낚시를 즐겼다고 하고 과거에 급제한 이들 위해서 왕이 연회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 열십자 모양의 부용정은 그 뛰어난 그 조형성을 갖춘 정자 건축물로 대표적인 그 조선의 건물로 손꼽힙니다.
이 지금 창덕궁 후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이 후원을 보려면은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고요? 네. 창덕궁 관람은 일반적인 그 국내를 관람하는 것과 후원 특별 관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일반 관람은 언제든지 관람할 수 있는데요. 창덕궁 후원은 원하는 날짜에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이 관람 코스입니다. 따라서 창덕궁 웹사이트에서 그 후원 특별 관람 그 예약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약 없이 그대로 찾아가면은 후원은 볼 수가 없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일반 관람하고 후원 관람하고 관람 그 입장료 같은 것도 다릅니까? 입장료가 조금씩 다르고요. 예. 그 후원은 워낙 비밀리에 보호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훼손의 예. 우려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하루 관람 인원을 제한하고 예. 그다음에 해설사의 예. 인솔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예. 개별 자유 관람은 안 되는 것이 바로 그 후원 특별 관람이 되겠습니다. 예. 그 밖에 돌아볼 곳이 있다면요? 창덕궁 남쪽 율곡로 건너편에 있는 종묘인데요. 예. 종묘는 조선 왕조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유교 사당입니다. 예. 신주를 모신 정전은 길이 109m에 이르는 웅장하고 장엄한 건축물인데요. 예. 이 종묘는 500년 조선 왕조의 정신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예. 이 종묘는 창덕궁 안에 있는 건 아니니까. 네네. 예. 가려면은 좀 거리상으로 좀 떨어져 있겠죠? 예, 도나물에서 나와서 예. 길을 건너서 조금만 걸어가면은 종묘로 갈 수 있습니다. 도남문 쪽에서 내려서 직진하게 되면 종로상가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고요. 예. 아니면 해화동 쪽으로 약간 방향을 틀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해화동 쪽이면은 도남문으로 나와서 왼편으로 좀 가야 되나요?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오늘 여행 잘 했는데 끝으로 여행 정보 하나 더 말씀을 해 주시죠. 창덕궁 인정전 내부를 개방한다고요. 예. 매주 목, 금, 토요일 하루 4회 개방하는데요. 하루 선착순 50명까지만 한 해에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인정전은 왕이 즉위식이 열리고 외국 사신을 맞이하는 등 나라의 공식 행사가 열렸던 장소인데요. 예. 왕의 옥자대의 병풍, 1월 오병병, 천장의 아름다운 문양 등을 바로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원래 인정전이라 그러면은 왕이 업무를 받던 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죠. 이게 신하들이 도열해 있고 왕이 명령하는 그런 곳이죠. 경복궁에는 근정전이 그런 역할을 했죠. 예, 맞습니다. 경복궁 근정전도 이렇게 내부를 개방한 적이 있나요? 아마 개방한 적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예. 창덕궁 인정전이 어떻게 보면은 임금이 진물을 보던 곳을 직접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정열 여행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33프로님이 보내주셨네요. 헤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이노와 지아가 함께 부르는 캠핑장 에티켓송. 옆텐트와 반갑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떠날 때는 깨끗이 참 잘했어요. 최고. 코베아와 함께 하세요. 캠핑 에티켓 코코코베아.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팎으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더 스펙타클하게 돌아왔다.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쉐보레 전시장에서 이벤트 참여 시 선착순 8,000장에 트랜스포머4 영화 티켓을, 쉐보레 구매 시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홈페이지 또는 전시장 방문 6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장미진,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